크라임 서브 코너 수상한 메일함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일지기 김PD입니다. 오늘은 마스크를 쓴 우정국장 배성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더 어울리지 않나요? 얼굴을 가리는 게? 아니요. 확실히. 네. 우정국 망원지부장 망원동 짐승녀 허한나님 모십니다. 몸쓰는 우체부 허한나요? 첫 번째 메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 씨. 네. 네. 경주야 자니?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교수님께서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 하나가 1차적인 감각이 발달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소리에 민감하거나 빠른 속도감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게도 비슷한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소리에 관한 것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기계음이나 스님이 불경을 읊는 소리, 목탁 치는 소리 등을 너무 싫어하고 무서워했어요. 동자 스님 형태를 한 인형을 누르자 갑자기 스님 목소리가 튀어나왔을 때랑 장난감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가 엄청 크고 시끄러운 기계음이 흘러나왔을 때 완전히 자지러지고 놀라서 울고불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도 그 특정 소리들을 많이 싫어하는데 스님 목소리나 목탁 소리가 지금은 무섭진 않지만 엄청 불쾌한 감정이 들고요. 전화할 때 나오는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요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갑자기 개인기를. 네. 같은 이런 기계적인 음성을 들으면요 무서워져서요 그 음성이 나오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둘째로는요 속도에 관한 건데요. 저는 드라이브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빠르게 달릴 때 느껴지는 속도감이 기분 좋고 짜릿하거든요. 남이 운전하는 걸 타고 있을 때도 그렇지만 제가 운전할 때는 배로 흥분되는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을 칠 때도 그런 기분을 느낄 정도로 운전이 재밌습니다. 저희 엄마도 저랑 비슷하신데요. 스피드를 즐기면서 운전대를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여기저기를 누비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저를 임신하셨을 때도 운전을 너무 좋아하셔서 핸들을 놓지 않으셨다고 해요. 이렇게 소리에 민감하고 빠른 속도감에 반응을 보이는 저의 이런 특징들이 평범한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이런 게 꼭 사이코패스가 아니더라도 특정 성향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네, 이런 본인이 사이코패스의 어떤 감각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오셨는데 흔히 알려져 있는 바에 의하면 그때 또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어떤 스피드에 대한 어떤 갈구 그다음에 소리에 예민한 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차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퇴행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퇴행적인 거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일반적인 인간의 감각은 좀 복합적인 감각입니다. 그렇게 키워졌고 그게 사회성입니다. 네. 근데 사회성이 떨어질수록 초보적인 감각에 민감합니다. 예민한 거랑은 전혀 다른 그렇죠? 거. 예민한 건 다르죠. 예민한 것은 모든 것에 예민합니다. 그 불쾌한 감각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자기가 자기를 봐도 감정적인 것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모든 사이코패스가 다 범죄자이거나 연쇄살인범은 아닙니다. 네네. 사이코패스 테스트 이게 돌아다녔던 그런 것들인데 이거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서 좀 넣어놨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보시죠. 당신은 거울을 자주 봅니다. 그러나 거울을 볼 때마다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그 이유는 1번 자기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2번 얼굴에 상처가 있어서 3번 살이 쪄서 4번 거울이 더러워서 이렇게 있는데 안나 씨는 여기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거울 보는데 마음에 안 든다. 이유는? 4번 빼고 다요.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네네네네. 살도 쪘고 여드름 흉터도 있어. 근데 거울이 들어온 건 안 보일 것 같아요. 답이 두 분류로 나눠지죠. 네. 1, 2, 3은 이 보는 사람 요인이고 네. 4번은 거울이 그렇죠. 이상하다. 보는 사람 나는 상관없이 네. 거울이 책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누가 봐도 4번이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잠깐 제대로 못해? 미쳤다. 근데 진짜. 유 작가님이 이게 궁금한 게 이게 진짜 맞는 질문이냐 이걸로 테스트를 할 수 있냐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투사 검사 같은 거죠. 네. 말하자면 자기 자존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온 거는 이런 거죠. 거울아 거울아 누가 더 예쁜이라고 했는데 뭐가 거울이 잘못 날 얘기해 주니까 거울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네. 거울이 잘못 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두운 숲속에서 당신 바로 앞에 정자가 있습니다. 우드컨이 정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 쓱 지나갑니다. 지나간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들짐승, 2번 낙엽, 3번 이성, 4번 개, 5번 귀신입니다. 전 무조건 귀신입니다.
그래도 저는 약간 귀신의 존재를 많이 믿는 사람이라. 귀신 지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 그래서 저 완전 뛸 것 같아요. 이러면서. 교수님은요? 이건 보통 이제 다른 거보다는 매우 이성? 네, 저는 짐승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성이시래요. 이성이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낙엽 같은 건 매우 네. 낭만적으로 감성적인 사람일 것 같아요. 네. 개나 들짐승은 그냥 있는 그대로 뭐가 지나간 거 아니야? 그래. 네. 아, 이과 감성이구나. 그렇죠. 그냥. 그리고 이과 감성이죠. 네. 귀신은 허한한 감성이죠. 허한나 감성이면서 철학적 감성인 거고 네. 정규 화이팅. 근원적이 그죠. 괴담의 감성인 거고. 이거 보통 이제 떠도는 답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떠도는 답에서는 97%가 들짐승, 낙엽, 귀신을 택했다고 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택하죠. 3%만이 이성 혹은 개를 골랐는데 전과를 지닌 사람들이 주로 범죄의 대상인 이성을 답으로 그러니까. 택했고 맞아요. 사이코패스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범죄를 방해하는 존재인 개를 고르면서 차이를 보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신빙성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충분히 가능하죠. 오. 왜냐하면 이건 진짜 투사 검사니까. 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문과 감성, 이과 감성 아니면 이 어떤 사물을 서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보느냐, 네. 그냥 아주 밋밋하게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는가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네. 충분히 투사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당신은 목이 말라서 자판기를 찾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자판기앗 음료수에는 어떤 상표도 없습니다. 당신이 뽑은 음료수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1번 파랗다, 2번 노랗다, 3번 빨갛다, 4번 투명하다, 5번 그 외 다른 색. 저는 이거 보자마자 투명하다라고 골랐거든요. 진짜요? 네. 저는 검은색일 것 같은데? 커피. 그 외 5번 네. 커피. 네. 교수님은요? 보통은 아마도 이게 이제 색깔 있는 거를 골랐을 것 같고 좀 독특한 사람들은 투명하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답을 먼저 골라놓고 이 해설을 봤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감정을 색깔 그렇죠. 해서 고른다고 하는데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는 무색을 고른다. 그러니까 투명한 거죠. 제가 감정을 잘 못 느끼고 있다. 아니, 두 분과 방송하고 싶지 않네요. 근데 이제 보통 네.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의 감정이 네. 보통은 사물에 투영되는 게 맞아요. 네. 여기 답이 다 계속 그런 식이네요. 그렇죠. 보통 네. 그런 게 보통 인간의 감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두운 방 안에 당신은 홀로 있고 밖에서 살인마가 칼을 든 채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방어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숨기로 하였습니다. 어디에 숨을 건가요? 1번 문 뒤, 2번 침대 밑, 3번 창문 밖, 4번 장롱 안. 저는 이거 그냥 1번 골랐어요. 처음에 문제만 보고. 문 뒤. 저도 문 뒤. 왜 문디로 고르신 거예요? 반격하기 쉬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사이코패스는 문 뒤에 숨어서 칼을 뺏은 후 상대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이 다 같은 사람들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하고 그죠? 있죠. 밑, 밖, 안은 네. 다 도망가는 거고 네. 문 뒤는 그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뭔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공격할 기회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공격할 기회는 네. 아니지만은 무슨 기회가 있을 것이다. 뭔가 직접 대면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문 뒤는. 네. 근데 다른 건 침대 밑이나 형밖 같은 건 수동적이고, 도망가고 피하는 네. 거죠. 네. 소리와 속도에 민감하다. 어떤 속도가란 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평소에는 그냥 아주 조용하고 사람인데 차만 타거나 조금 빠른 속도라면 갑자기 눈이 돌아가서 돌면서, 막 흥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남편이 그러는데? 그래. 근데 그런 분들은 억눌렸던 감정이 네. 이 개방되는 거죠. 그 속에서.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그 속도로 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의 지금 상태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이분은 그냥 이런 감각이 각성이 된 이유가 혼자 있고 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소리나 아니면 속도로 나타났는데 자기가 그것을 그렇게 느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메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메일도 안나 씨가 네. 제가 열어드릴까요? 반가워요, 올해도. 자, 어릴 적에 외모로 놀림을 받아 컴플렉스가 심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아버지 직장으로 인해 잠깐 이민을 갔다가 20살이 됐을 무렵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만났을 때 친구의 모습은 양악과 쌍꺼풀 수술 등 성형으로 굉장히 예뻐졌더라고요. 그렇게 평범한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
저는 시간이 흘러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했고요. 그 친구는 학생일 때였습니다. 서로 이성에 관심이 많을 나이라 저는 야, 나 남소 좀 해줘. 그럴까?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가 있는데 한번 진행시켜 볼게. 저는 친구의 소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일이 꼬였던 게 비슷한 타이밍에 회사 동료가 해준 또 다른 소개팅이 있었습니다. 저는 양쪽 다 각각 몇 번씩 만나본 후 결정하려고 했는데요. 친구가 소개시켜준 남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 동료가 소개시켜준 남자분을 빠르게 정리했어야 하는데 제 불찰로 둘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시간이 몇 주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져 두 남자가 이 상황을 알게 되었으나 어떻게 잘 정리됐습니다. 전 친구가 소개해준 남자와 계속 사귀는 것으로 정리됐고요. 근데 갑자기 제 친구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친구가 소개시켜준 남자, 즉 제 남자친구에게 본인 셀카를 보내더라고요. 야, 너 내 남친한테 셀카를 왜 보내?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너랑 대화하니까 저기 죽고 싶어진다. 나 시키지 마. 대뜸 이러더니 저를 차단했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전 남친과 헤어졌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 친구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페이스북 글을 확인해보니 친구의 친동생이 언니가 죽었다며 언니를 괴롭히던 사람들을 저주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1년 정도를 저는 괜한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친구의 페이스북 부계정을 알게 됐습니다. 최근 올린 게시물을 보니 아주 잘 살고 있더군요. 욕을 퍼볼까 하다가 그 친구의 정신이 너무 불안해 보여서 더 이상 어떤 식으로든 엮이고 싶지 않아 관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최근 모르는 사람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뭔가 쎄해서 받지 않았는데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친구의 엄마였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제발 연락 좀 받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그날에 제 안에서 죽었다 생각하고 그 친구 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몇 해 전 그 친구가 펼친 행동 심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질투라고 하기엔 행동이 지나쳤던 것 같아요. 또 작년에 전화 온 사람은 그 친구의 어머니가 맞을까요? 대체 또 어떤 일이길래 전화를 했던 것일까요? 자, 일단은 이 친구가 이런저런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나씩 해드릴게요. 첫 번째, 본인이 소개해준 남자하고 잘 되자 갑자기 그 남자한테 자기 셀카를 보내고 그다음에 왜 셀카 보냈냐고 하니까 야, 너랑 얘기하고 싶으니까 갑자기 죽고 싶어진다. 연락하지 마. 그러고 차단하고 자기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동생이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린 다음에 부계정으로 또 잘 사는 모습 올리고 어머니한테 나는 사람한테 한번 연락이 오고 뭐 이런 대충의 이런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중간에 정리가 좀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네. 이 친구라는 사람의 특징을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네. 외모 컴플렉스가 심하다. 처음에 이거 얼굴을 다 한번 그래서 하고 왔다. 한 네. 판, 두 판 정도 갈아엎었다. 네. 이 얘기잖아요. 네. 이 사연자분이 느끼기에 따라서는 큰 실수를 한 게 있죠. 왜냐하면 네. 양다리였어요. 아, 자기가? 네, 이 사연자분이. 네네. 근데 본인은 본인의 일에 대해서 뭐 어떻게 잘 정리했으냐고 프로로 넘어갔죠, 본인 이야기. 좋게 네. 하지만 사실은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쁠 수 있어요. 굉장히 나쁘게 생각할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분, 이 사연자의 친구분이 보기에 나는 친구를 소개해줬는데 쟤가 양다리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심각하게 그 사람한테 욕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 남자한테. 그렇죠. 네. 너 뭐 그런 친구를 소개시켜주냐라고 할 수도 맞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후루룩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죽음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게 여기서 약간 키워드가 제가 느낀 거는 자기가 죽었다라는 거를 동생을 통해서 우리 언니 괴롭혀서 죽게 한 사람들을 저주할 거다. 저는 이 친구의 친동생이 아니라 자기가 썼다고 봐요. 저는. 네, 친동생인 척하면서 사실. 네, 저희 언니가 그래야 맞는 죽었어요라고 거죠. 자기가 왜 자기를 이렇게 이런 쪼를 왜 하나요? 끊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자기 현재 관계에 있는 사람들 있는 거를. 끊으려고. 네, 끊으려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버리면 꼭 나한테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네. 볼 수 있잖아요, 이 글을요. 네. 앞에 한 내용에 대한 안갚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마 처음에 네. 이 외모가 못생겼을 때부터 네. 알았던 친구잖아요. 네.
그때부터 뭔가 계속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너는 나를 아직도 그때 나로 알고 있니? 뭐 요런 뭐 그런 형태가 다 네. 그렇게 컴플렉스가 심하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아마 연관돼 갖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사연자 입장에서도 네. 이 사연자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뭐 말 그대로 소개를 동시에 받아서 뭐 겹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 건 문제는 아닌데 네. 이 친구분이 느끼는 거는 네. 자기를 무시했다 생각하고 자기를 모욕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확실해요. 어머니는요, 요거는? 이것도 어머니도 자기죠. 자기가 보낸 거죠. 자기가 직접 연락하긴 뭐 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어머니인 척 또 문자. 이것도 전화가 아니라 문자라는 것도 중요하네요. 그렇죠. 콤플렉스가 네. 심한 사람들은 네. 그 이전의 행동에 대해서 확인받고 싶어 하거든요. 네. 너 왜 나한테 그랬어? 그래서 내가 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그랬으면 끊고 잘 살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했던 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인 척하면서 너 우리 딸한테 왜 그랬니라고 그랬었니? 하는 거죠. 너 잘못한 거 맞지? 사과해. 그러면 다시 또 뭐 이제 사과하고 그러면 또 잠깐 관계에 있다. 이게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끊으십시오. 완벽하게 잘 끊으셨어요. 네. 자,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인사.